네, 공통 OT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임용 강의를 해 보니까요. 이론 1, 이론 2, 기출, 문풀 이렇게 단과반이 바뀔 때마다 각 단과반마다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OT를 할 때마다 어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등록하신 분들께는 필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1년 동안 저랑 쭉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공통 OT라는 영상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OT는 모든 단과반 선생님들께서 동일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요. 언제든 한번 보신 분은 앞으로 1년 동안 이 영상을 한번 보신 분은 다시 보실 필요가 없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일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강조를 위해서 강의 중에 조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 연락처이니까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놔 보시고요. 아마 이 공통 OT 이 프린트가 제공이 될 겁니다. 프린트 안에 카페랑 이메일이 써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 공지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제 교재나 프린트에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빈칸은 강의 중에 제가 필기를 해 드립니다. 강의 때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빈칸 자료를 이렇게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기 때문에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빈칸만 따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더라도 저도 이걸 별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 수는 없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려 놓으려고요. 선생님들 제 강의가 빈칸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빈칸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거나 있긴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타 및 오류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제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수업 내용 수정 및 보완이라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가끔씩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것이고요. 상반기 때는 글이 올라오는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상반기 때는 선생님들께서 자꾸 확인하시기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이 되면 한 번에 보여드리거나 하기 때문에 글이 그렇게 자주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반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모았다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알려드리면 하반기에 바쁘시고 마음도 급하신 상황에서 한꺼번에 수정 보완 내용이 많이 올라오면 좀 그게 더 좀 이렇게 공부에 방해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하반기 때는 많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쌓이면 공개 이런 전략을 하반기에는 쓰고요. 상반기에는 좀 심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실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자주 올리는 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쌓이면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오류 및 수정 사항 또는 보완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제 단순 실수 때문에 의한 것도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목마다 출판사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저도 되게 좀 유명한 것들을 한 두세 권, 기본 두세 권으로 연구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저랑 다른 책을 보시는 분들께서 교수님 강의 내용과 제 책 내용이 달라요 라고 제보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여러 책들 그리고 더 많은 10권 이렇게를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처음에 참고했던 책 내용들보다는 이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한 수정, 그쪽으로의 수정 또는 약간 제 강의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보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후에 AS 차원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이 게시판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선생님들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론반 1을 진행하고 있을 때요. 그 이론반 1이 종강되기 전에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강의 때 제가 수정을 시켜드리거나 보완을 해드리는데
주로 카페에 올라오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그 이론반 1이 종강한 다음에 발견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카페로 올려서 공지를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강 전에 강의 중에 알려드린다고 하는 수정이나 보완사항 같은 것들은요, 책에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한 선생님께서 책에다가 바로바로 적지 않고 그냥 포스트잇에 관리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요거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포스트잇에 받아서 이렇게 붙여 놓으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분실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교수님 그동안 강의에서 수정했던 내용들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강의 때 이렇게 불러드린 것들은요, 이렇게 뭐 몇 주 안 지났을 때는 기억이 나지만 한참 지나게 되면은 뭐 4주, 5주 막 지나면은요, 뭐 했었지 좀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어디였지 찾기가 조금 제 기억으로 떠올리기가 좀 불확실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종강 전에 강의 중에 이 부분 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보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포스트잇 같은 데 별도 관리하시기보다는 교재에다가 바로바로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 및 상담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들, 그 질문 내용들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학원 이용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학원에서 그 우리 학원 직원분들께서, 담당자 분들께서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원 이용에 관련된 것, 또는 뭐 우리 뭐 홈페이지 이용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은 우리 방문각 홈페이지에도 아마 그런 어떤 문의 게시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른 답변 원하실 때에는 전화로 뭐 직강원 선생님들은 이 번호, 인강원 선생님들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우리 학원 직원분들이 빠르게 응대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받는 질문은 아무래도 어떤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선생님 뭐 교수님 뭐 오늘 수업 시간에 이 내용 뭐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강의 내용 질문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 우리 방문각 인강 홈페이지에도 그런 어떤 Q&A 게시판이 있기는 있어요. 선생님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질문하시지 말고, 어차피 거기에 글 올리셔도 우리 학원 담당자 분께서 교수님 카페로 올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요, 선생님들 제 카페로 오시면 제가 그런 어떤 수업 내용 질문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고 선생님들과 되게 왕성하게 소통을 하는 중입니다. 자, 선생님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일주일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제가 금요일 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동안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수목에는 더욱더 강의 준비에 더 집중을 하겠죠. 저도 월화가 조금 더 심적으로 약간은 더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일주일 그 리듬이 월화에 카페에 들어가서 그동안 쌓인 질문을 일괄 답변을 달고, 그 다음에 수목 정도에는 강의에 좀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강의를 하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 만약에 질문 등록을 한 예를 들어 수요일쯤 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떨 때에는요, 그 다음 월요일이 될 때까지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강의 리듬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수요일 정도 올리신 질문은 답변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와서 아주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페가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강생 선생님들께는 정회원 등급이 부여가 되고,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그 수강생 선생님들, 우리 정회원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카페 메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만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메일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수강생 선생님인지 아니신지를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카페 등급제 시행으로 인해서
강의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이메일이 아니라 카페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들 강의 내용 질문은 되도록 공개를 해주시고 답변이 받은 후에는 지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선생님들 이게 물론 그 어떤 질문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별로 궁금한 것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나도 이거 궁금한데 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강의 내용은 비공개보다는 공개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물론 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남들이 다 보는 게 좀 껄끄럽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로 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공개로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런 다른 사람의 질문을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질문을 클릭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공개가 되어 있으면 약간 클릭했을 때 조금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종종 어떤 제 카페에 올라오는 건의사항 중에서 기왕이면 비공개로 질문하시는 분들은 글 제목에 비공개 또는 비댓 이런 말을 써주시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질문을 클릭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그 글은 클릭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인지하시고 되도록이면 공개,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공개로 작성할 때에는 글 제목에다가 그런 걸 조금 표시해 주시면 우리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조금 어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답변 받은 후 지우지 않기라는 건, 선생님들 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면은요, 그 다른 선생님께서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질문 작성하기 전에 먼저 검색해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비슷한 질문 예전에 있었어, 내가 되게 그때 열심히 답변 드렸었지 하면서 저도 검색해서 예전 질문을 찾아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검색을 했는데 분명 내가 답변 드린 기억이 있는데 글이 없어졌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답변을 또 작성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써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은 어떤 우리에게 다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답변 받은 후에는 가능하면 지우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선생님들 타 학원 또는 전공서와 비교 질문 대환영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냐면,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 내용하고 다른 것을 어떤 타 학원 교재나 아니면은 우리 어떤 전공서들, 출판사에서 나온 전공서들과 비교했을 때 교수님 강의 내용이랑 타 학원 교재 또는 전공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라는 질문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교수님을 못 믿는다는 걸로 여겨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시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절대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심스러워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대환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출판사 책이 워낙 많고 책들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책들과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저도 많은 책을 연구합니다만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책과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저도 검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뛰어난 이론이 어떤 것인지 검증해내서 더 뛰어난 이론을 선생님들께 제공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려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환영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이거 좀 달라요 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 선생님들 추론을 바탕으로 한 질문은 실익이 크지 않아요 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이론반 때보다는 문풀이나 모고 때에 더욱더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선생님들 어떤 제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답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시한 모범 답안하고 조금 달라. 그럴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교수님
이러하니까 이런 추론에 의해서 제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이 나올 때가 있는데, 선생님들 그런 추론에 입각한 질문은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 본인도 그렇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 거냐면요, 차라리 제가 제시해드린 모범 답으로 바꿔서 외우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답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이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게, 어차피 채점자 분들이 전공서를 보고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해서 이것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것을 인정해 줄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럴듯하기는 한데 책의 내용은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저도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좀 위험한, 정답으로 인정받을지 아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추론에 입각한 어떤 답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추론을 바탕으로 이것도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런 질문은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모범 답으로 그냥 바꿔서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이다 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놓고요. 선생님들, 제 이메일도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부 질문은 카페로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상담 내용이다 라고 하실 때에는 카페에다가 자유 게시판 이런 데에다가 비밀글로 작성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상담에 관해서는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 일주일 스케줄상 어떤 카페 댓글 달기, 그 어떤 공부 질문에 대한 댓글 달기나 이메일로 들어온 어떤 상담에 대한 답장 드리기 같은 건 제가 보통 월화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 스타일에 대한 안내인데요, 선생님들, 제 교재나 강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교재상에는 만연체가 아닌 그냥 키워드를 포함한 요약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제가 이거를 추구를 하냐면 바로 요 정도의 문체가 선생님들께서 시험 때 답으로 쓰기에 딱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길게 잡아놓으면요, 선생님들께서 외우기도 어렵고 이 긴 문장에서 뭐가 키워드인지도 모르겠고, 또 너무 길다 보면 자칫 시험 때 쓰실 때 키워드는 빠지고 다른 내용만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가 적절하게 포함된 짧은 문장을 구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선생님들께서 이걸 딱 외워서 시험 때 그냥 답에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딱 써놓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요, 이 교재나 제 프린트 자체에는 이렇게 요약체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요약체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지는 않아서 책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그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이 문장은 무슨 의미고, 이 이론은 이론이고 이러한 이론이고 라는 것을 제가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강의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해설을 했던 내용 중에서 이거는 내가 지금은 이해를 했지만 복습하다가 이거를 필기를 안 해놓으면 복습하다가 교재 내용만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있으실 때에는 그런 어떤 해설에 대한 내용을 즉시 본인 판단에 따라서 쓸지 말지 결정하셔가지고 자유롭게 그런 추가 설명에 대해서 필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시험 때에는요, 제가 방금 이렇게 말로 설명드린 그런 추가 설명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요약체 문장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로 긴 답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 답으로 쓰실 때에는 제가 추가 설명한 그런 손글씨로 쓰신 그런 내용은 굳이 쓰지 마시고 제 교재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요약체 문장으로, 그게 바로 이제 키워드를 포함한 답으로 쓰기에 딱 좋은 형태의 문장들이니까 그렇게 시험 때는 제 교재에 있는 그런 요약체로만 딱딱딱 답을 쓰시고 나오면 되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근데 단서가 뭐냐면, 그 어떤 전제가 뭐냐면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또 혹시나 좀 걱정이 돼서 넣은 단서인데요. 대체로는 제가 추가 설명드린 그런 어떤 요약체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추가 설명은 그것까지 원하는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또 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이거는 뭔가 이 출제자가 원하고 있는 부분이 교수님 그런 교재의 요약체 문장을 좀 넘어서서 그때 내가 추가로 손글씨 필기했던 것도 조금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그럴 때는 뭐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약간 높아심에서 걱정해서 그냥 드린 단서이고요. 이럴 일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제 교재에 있는 요약체로만 답을 쓰고 오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추가 필기는 그냥 그 요약체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선생님들, 저는요, 나쁜 강의는 어떤 강의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강의하는 사람이 교재 내용을 그냥 줄줄 읽어주는 강의는 저는 나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줄줄 읽어줄 거면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읽어줄 거면 내가 읽지, 내가 저걸 왜 듣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강의가 끝나고 강의 때 도움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강의 끝나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강의, 저는 그런 강의를 나쁜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는 강의 때 거의 한 90% 이상 다 이해가 되는 강의를 저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강의를 추구하고 좋은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요. 저도 뭐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강의를 뭐 잘하시는 분도 계셨고 못하시는 분도 솔직히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못하는 강의는 강의 듣고 나서 제가 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좋은 강의는 교수님이 수업 때 거의 막 90%, 95%, 99% 이상 다 이해를 시켜주셔. 그래가지고 강의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약간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쉬는 시간에 가서 바로 질문하면 답변해 주셔. 그래가지고 사실상 강의 때 100%다 이해를 하고, 뭐 집에 가서 그냥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보면 그냥 되게 빠르게 복습이 되는 그런 강의, 저는 그런 강의가 아주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강의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 저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기존에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강의를 들어보셨을 때에는요, 약간 그게 좀 습관화가 돼가지고 뭐 강의 어차피 들어봐도 뭐 그냥 줄줄 읽어주는데 뭐 내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면 강의에 집중을 조금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 강의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좋은 강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 시간에 모든 걸 다 이해시켜 드리는 걸 목표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강의 때 모든 이해를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서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바로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그 제 경험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해가 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바로 나오셔갖고 쉬는 시간에 질문해서 그냥 바로 끝내버리시고요. 우리 임강문 선생님들께서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질문하시면 되시겠지요. 그래서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냥 복습할 때는요, 그냥 내가 오늘 강의 들은 게 다 생각나나 하는 느낌으로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은 자세하게 해서 설명 시간은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복습이 워낙에 빨리 끝나서 총 공부 시간은 조금 짧게 걸리는 그런 강의를 저는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시고 강의 때 최대한 집중해서 강의 때 다 이해를 끝내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 강의 스타일 소개 계속 이어갑니다. 선생님들, 저는요, 중요한 건 강조하고 덜 중요한 건 덜 중요하다라고 좀 소신 발언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강사들이 다 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들이 보통 이렇게 소신 발언하는 것을 조금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에서 안 나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걱정, 그 다음에 내가 좀 덜 중요하다고 했던 것에서 나오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는요, 저도 물론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부담감을 극복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선생님들께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말을 과감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들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그 정도의 좀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연초에는요, 모든 이론을 막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이론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특히나 시간이나 경험이 부족하신 이 효수 선생님이나 일병행, 육아병행 선생님께서는요, 뭐 경험이나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모두 다 외우는 걸 목표로 하지만 가을쯤 돼서 뭐 한 9월, 10월 되다 보면은요, 다 외우기엔 너무 버겁다는 것을 느껴지실 때가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모두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취사 선택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암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미리 이론방 강의할 때 이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정말 그런 현실이 왔을 때 가려가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암기를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강의 때 전혀 그런 구분을 안 해드리게 되면 하반기에 가셔가지고 나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외우고 싶은데 라는 바람이 생기시더라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부터 외워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런 차원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이건 더 중요해요, 이건 덜 중요해요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 것이죠.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선생님들,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제가 강의 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할 때는요, 그거를 강의 들으실 때 교재에다가 꼭 표시 좀 해놓으세요. 우리가 연초에는 난 다 외울 거니까 뭐 이게 무슨 소용이, 난 다 외울 건데 라고 생각하시다 보면 표시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상적으로 공부가 끝나서 정말 모든 걸 다 외우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외우고 싶은 그런 바람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신 발언을 선생님들 돕기 위해서 하는 편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 때 표시를 잘 해놓으십사,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덜 중요한 것까지 공부할지 말지는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최종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암기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판단, 이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해 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낮아요 이런 것들은 할지 말지는 선생님들께서 최종 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께 드리는 공지사항인데요, 제가 강의 끝나는 시간을 18시로 이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이게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또 어쩌다 보면은 제가 이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선생님 어떤 개인 사정상 너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시고는요, 이 직강에 나오시는 날은 저녁 때 약속을 좀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은 제 강의가 뜻하지 않게 길어지다 보면은 만약에 6시 반으로 약속 잡아 놓으셨는데 제 강의가 그때까지 안 끝나면 조금 이렇게 난처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약속은 잡지 않는 것이 더 좋으시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 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 카페는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중에 어느 단과반 하나라도 뭐 무슨 강의든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 등업 요청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오시면 어떻게 등업 받으시는지에 대한 안내 글이 써 있는데 그 안내 글에다가 비밀 댓글로 등업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수강생 여부를 확인하고 등업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업을 하셨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등급제 게시판이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중요하죠. 이 수업 내용 질문하시는 게시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때 제가 발표하는 게시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가 쌓여 있는 자료실 게시판까지는 항상 등급제로 정회원만 열람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rom JB 게시판이라고 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개인적으로 뭔가 말씀드리는 게시판도 있는데, 여기는 보통은 준회원도 열람이 가능하게끔 운영이 되다가 제가 이따금 약간 비밀스러운 중요한 어떤 글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은 정회원 전용으로 바꿔놓을 때도 있고는 해서요. 이러한 게시판들은 정회원만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들 질문 게시판 뭔지 아실 거고, 수정 및 보완사항 게시판 말씀드렸고요. 자, 자료실 게시판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자료실에 뭐가 있겠어 해서 확인을 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실에도 괜찮은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1년 공부하시면서 다운받아 두시면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원 되시면 자료실 한 번 정도 한번 가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등업 요청 말씀드렸고요. 선생님들 보통 그 등급제는요, 한 1년 단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제가 이제 그 등급을 일괄 등급 초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또 이제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면 이제 그에 맞춰서 다시 등업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수강생 혜택 내용이 있어요. 이게 수강생 선생님들께 제공되는 어떤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요, 교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통 OT에서 필요는 할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놓기는 했는데, 네, 한번 선생님들 자료가 나갈 거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쉬워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수강생 혜택이나 교재에 대한 설명은 합격 설명회라는 영상에서 이미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또 시간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는 않으려고 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읽어보시고, 지금 그 어떤 공통 OT 프린트 나간 거 읽어보시고, 다 이해됐어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요, 합격 설명회라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영상 안에서 수강생 혜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교재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공통 OT 마치겠습니다.